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웹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웹서버가 일단은 나오게 되는, 웹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웹서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리눅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웹서버를 구축할 때 이 웹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램프라던가, 우리가 Node.js를 이용한 뭐 민스택이라던가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매믹스에서 이 HTTP,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하이퍼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어떤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웹페이지가 하나의 웹서버 안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웹서버에서 있거나, 이런 것밖에 없이 우리가 그 링크만 누르면 다른 어떤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이러한 그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를 우리가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거나, 아니면 하이퍼텍스트를 마킹하는 언어라 그래서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문서는 우리가 HTML로 만들고요. 이러한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고객인데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웹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net이나 아니면 네이버.com, 뭐 구글.com과 같이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 우리가 어떤 요청과 응답, 여러분들이 우리가 맥도날드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KFC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시면 우리가 햄버거를 주문하면 햄버거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객이 어떤 그 점원한테, 일꾼한테 서버를 우리가 일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수와 포수 간에는 어떤 이렇게 서로 간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글러브 안에서 손가락을 두 개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주먹을 쥔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손바닥을 포수한테 보인다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뭐 커브를 넣거나, 아니면 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직구를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규약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HTTP를 이용해서 웹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에, 그러니까 웹에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HTTP와 관련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HTTP를 이용해서 이 웹서버를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실 램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램프는 뭐 우리가 이제 뭐 풀스택 개발자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데 램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요즘 많이 쓰는 언어 중 하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웹에는 전통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웹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고라던가 아니면 Node.js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HTTP를 주고받는데, 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이 웹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기술할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이 웹에서 사용하는 어떤 우리가 기술이 되고,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 하시려면 이러한 기술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을 개발하실 때 크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앞면을 의미하죠. 앞면.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보는 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웹브라우저에서 표시가 되는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쪽을 개발하시는 개발자, 그런 개발자를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는 우리가 뒤쪽이죠, 뒤쪽. 서버 뒤쪽인데 사용자가 보지는 못하지만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요. 백엔드는 웹 서버나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어떤 개발자를 우리가 이제 백엔드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웹 개발자는 크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이 백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풀스택 개발자로 부르는데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를 우리가 빠삭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중요하게 되고요. 이 백엔드는 어떤 우리가 서버가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백엔드 뒷단의 기술적인 거를 조금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엔드 파트와 프론트엔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프론트엔드 파트는 기본적인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웹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일단 디자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겠죠. 이 디자인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UX 디자이너와 웹 디자이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UI를 디자인하는 건데 그냥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UI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바로 UX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래픽 이미지나 아니면 처리 방식들을 가지고 오면 웹페이지를 만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UX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자와 여기서 X자를 갖고 와가지고 만든 용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경험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 나쁜 경험이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메뉴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키보드의 단축키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기는 방식이죠. 이렇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경험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트의 구성, 메뉴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슬라이드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 슬라이드냐, 뭐 오른쪽 슬라이드냐, 뭐 수평 슬라이드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사람을 UX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화면을 그러니까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웹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게 되면 실제 페이지를 만들고 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를 HTML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CSS를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동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쓰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사람을 우리가 UX 디자이너라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X는 약간 인터랙티브하는 우리가 사용자와의 어떤 대화나 아니면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뭐 정보 구조,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보여지는 그래픽, 그래서 컬러나 뭐 레이아웃이나 뭐 폰트 같은 것들 이러한 디자이너를 우리가 UX 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UI 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UX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픽이 중요하죠.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그래서 이런 프론트엔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엔드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백엔드. 백엔드는 사용자한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쪽이죠. 서버. 그래서 서버 쪽인데 웹 서버나 우리가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로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버 관리자, 그 다음에 DB 관리자, 뭐 백엔드 개발자 등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실제 우리가 웹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이 서버 관리자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서버 관리에는 우리가 보안이라던가 이러한 것도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안, 서버 구축, 환경 관리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게시판 같은 거에서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나 MongoDB, MariaSQL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사람이 바로 이 DB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웹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버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 말고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뒤쪽 단, 서버 단을 개발하는 사람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백엔드는 서버 쪽이죠. 서버 쪽 보면 웹 서버를 프로그램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 사이드 언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이걸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죠.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온 데이터를 HTML로 만들어주게끔 하기 위한 중간에 다른 언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PHP, 자바 기반의 JSP, 그 다음에 ASP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우리가 뭐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크나 장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한 로드.js라든가 이러한 어떤 중간 언어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HTML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 파이썬, 루비, 펄, 우리가 뭐 노드,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버 쪽에서 프롬하는 거를 바로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장고는, 노드.js는 바로 백엔드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백엔드 쪽을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프론트엔드 기술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풀스택 개발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경험을 또 많이 갖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풀스택 개발자들,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램프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사용했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웹의 시대를 이끌었던 기술이 바로 램프라고 하는 기술이죠. 1995년도부터 우리가 웹 서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뭔가 서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도 사야 되고 OS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도 사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물론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만, 그렇죠? 구매를 하면 됩니다만, 우리가 뭐 작은 회사라던가 개인이 이런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오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 중에 유명했던 게 바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럼 램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알라딘? 아니면 지니? 뭐 이러한 애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램프가 아니고요. 이 램프는 L은 리눅스를 의미하고 A는 아파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M은 MySQL, P는 PH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어패치라고 하는 용어에서 의미를 냈는데, 원래는 이 웹서버를 우리가 만들고요. 이러한 웹서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모듈을 패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패치들이 모여지면서 만들어진 웹서버가 바로 아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아파치 재단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되죠. 그 다음에 리눅스도 오픈소스죠.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와 웹 OS가 일단 무료가 되고, 여기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MySQL도 이 무료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웹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C의 시대에서 웹의 시대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라던가 이러한 웹들이 발전해서 나오게 된 게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무슨 시대가 되느냐? 바로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가 됐다가 2010년도 초중반에 2000년 중반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설명한 제4차 산업의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디바이스도 보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픈소스가 우리가 웹의 시대부터 소셜 미디어의 시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 그 다음에 IoT 시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시대 시대까지 이러한 우리가 오픈소스 리눅스가 이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눅스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램프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서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눅스를 PC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아파치를 설정해야 되고 마이스큐엘을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PHP까지 올리려고 하면 서버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서버를 하나만 돌리면 상관없는데 동일한 서버를 여러 개를 구축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던가 다음이라던가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보면 당연히 서버가 한 대가 아니겠죠. 근데 이러한 램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서버를 관리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더 편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민스택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램프는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를 썼는데 이 민스택은 바로 몽고DB, 익스프레스.js, 앵글러.js, 노드.js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돌아가도록 해주는데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스펙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프론트엔드 개발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HTML과 CS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HTML은 문서를 만들어주고 문서를 꾸밀 때 바로 CSS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뭔가를 동적인 거를 주고 싶다.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인데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노드.j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그 다음에 웹 서비스는 익스프레스.js,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적인 웹페이지 생성은 서버 쪽은 앵글러.js,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노드.js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js와 익스프레스.js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아파치 기능을 일단 대신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앵글러.js를 이용하면 PHP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DB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MySQL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떤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게 민스택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램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면 워낙 전통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웹 서비스를 다시 새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단 새로 개발되는 데서는 이 민스택이라고 하는 걸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는 이 클라이언트 앤 서버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웹 서버에 웹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웹 서버가 응답하는 역할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스택도 이 클라이언트 앤 서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버는 우리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서버가 되고요. 얘를 백엔드라고 부르는데 노드.js에서는 노드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고객이 되는데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가 되는데 얘가 아까 프론트엔드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프론트엔드 단에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앵글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는 접근 가능한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독립적인 객체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서버 쪽 코드가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여기에 접속해서 뭔가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가 서버가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객체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Node.js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민스택에서는 몽고DB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전의 데이터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었는데, 이 몽고DB는 이 NoSQL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NoSQL, 문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MySQL이나 MS SQL, 우리가 SQL,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것들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는 뭐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될수록 일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지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데이터가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몽고DB인데, 얘는 비관계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인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어떤 테이블 설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음 넣는 순간에 안에서 내부적인 스키마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non-SQL, 그래서 우리가 NoSQL이라고 부르는데 SQL을 사용하지 않고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갖고 오는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이 빅데이터 같은 게 뜨면서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스택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MySQL도 사용 가능하지만 몽고DB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Node.j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ode.js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서버 단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웹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할 때 뭔가 앵커 같은 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특정한 객체 위로 마우스를 옮겼을 때 뭔가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뭔가 안에서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실행이 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였는데,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Node.j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실행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엔진,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중에 유명한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죠. 그래서 구글의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이런 웹브라우저를 서버 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Node.j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de.js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비동기적 I/O, 그 다음 단일 스레드 루프를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높은 처리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이유는 뭐냐? 여러 회사들이 널리 사용을 하면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베이라던가 뭐 링크드인, 야후, 월마트라던가 그 다음에 우버, 그리고 오라클 등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버 쪽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Node.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일단 이벤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우스가 클릭이 되거나 키보드가 눌려지거나 뭐 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얘를 처리하는 함수, 그거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는데,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동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뭔가 처리가 되도록 핸들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일단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Node.js를 구성해보고 요걸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텐데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ode.js는 웹서버 기능을 실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웹 자바스크립트가 서버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웹서버 기능을 제공하려면 이 Node.js의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인 Express.js라던가 아니면 다른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ress.js는 이 노드 환경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웹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개의 웹페이지들을 관리하고 우리가 어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주요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이 npm 사이트, Node.js에 우리가 패키지를, 모듈을 제공하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키지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스택에 우리가 M이 MongoDB, E가 Express.js였죠. 앵귤러랑 노드가 들어가는데 민스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보면 우리가 라우터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같은 걸 띄우실 때 HTTP에 우리가 뭐 여기에 도메인 네임을 쓰시고 뒤에다가 뭐 뉴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뉴스 사이트에 들어간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포츠라고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뒤에 뭐 카페 같은 거를 쓰시면 우리가 이 카페 같은 거를 집어들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우리가 URL에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를 패스라고 부르는데, 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웹페이지를 불러줄 수 있는 기능을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뭔가 이벤트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벤트인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리퀘스트 앤 리플라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세팅이라던가 뭐 미드웨어, 그래서 아까 Express.js의 MongoDB라던가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Express.js를 또 사용하는 회사를 보면 마이스페이스, 뭐 우리나라 유명하지 않지만 외국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력서 같은 거 관리해주는 링크드인, 뭐 이러한 뭐 세그먼트 IO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또 Express.js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앵귤러.js가 있죠. 앵귤러는 우리가 HTML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MongoDB와 같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HTML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HTML을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중간에 뭔가 필요하게 되는데, 얘가 앵귤러.j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단과 백엔드 단을 이어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인딩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단은 HTML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Node.js 일단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Node.js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뭐 우분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분투에 apt나 아니면 apt get 명령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패키지 서버를 갱신하게끔 하기 위해서 sudo apt updat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면 이 우분투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다양한 서버들에 있게 되는데, 이런 서버들의 목록을 갱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서버들로부터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OS를 최신 버전으로 바꿔준다 할 때 업그레이드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 노드가 좀 버전이 낮은 게 설치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버전을 삭제를 하고 다시 Node.js를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pt-get의 인스톨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Node.js를 우분투 사용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레디엣 계열 같은 경우라 그러면 YAM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Node.js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패키지 명령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데,
익스프레스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몽고디비나 이런 것들 설치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PNP, 그래서 Node.js, 노드 패키지 모듈,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np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치한 걸 제거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하거나 설치된 리스트를 보거나 하는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하시면 설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역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하거나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G 옵션을 주시면 되는데, 이 G 옵션을 주시면 우리가 슈퍼 유저 권한, 슈도 명령으로 설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드가 설치가 되면 간단하게 웹 서버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지정하실 때는 이 var 하시고 변수명을 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 Node.js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HTTP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웹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라고 하는 모듈을 갖고 와서 얘를 HTTP라고 하는 서버, 저기 변수명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할당을 해놓고요. 이 변수 HTTP라고 하는 모듈을 해서 우리가 create 서버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는 거를 주시고 우리가 이 포트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8000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로부터 기다리는데, 서버가 일단은 실행이 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벤트,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대해서 실행이 되니까 얘가 이벤트 핸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이 리퀘스트로 오는데,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려면 리스판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클라이언트 응답할 서버를, 헤더를 만드는데 200이라고 보내면 일단 문제가 없는 거고, 현재 밑에 있는 글씨가 이 콘텐츠의 타입이 그냥 일반 문서죠. 그래서 텍스트에 플레인이라고 보내고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걸 보내주겠죠. 그리고 서버가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console.log라고 이게 사용하게 되면 이 서버를 실행했을 때 현재 여기 이 내용이 화면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nod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erver.js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de 하시고 server.js 하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찍었던 이 console.log server running at http localhost 800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없이 실행이 되면 아래쪽에 이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일단은 실행을 했으니까 얘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겠죠. 다음과 같이 웹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나서 현재 여기에 IP 주소를 쓰시거나 아니면 로컬 호스트에 라고 쓰시면 되고요. 포트 번호가 아까 8000번에서 기다렸으니까 앞에 보시면 8000번에서 기다렸으니까 포트 번호는 이 IP 주소 뒤에 콜론을 붙이시고 이렇게 80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메시지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니까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면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웹 서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ress.js라고 하는 게 있는데, Express.js도 마찬가지로 이 PNP에 인스톨 하시고 익스프레스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설치하시려면 -G 옵션을 주시고 sudo 명령으로 실행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Express.js에서 우리가 이 패키지들을 기본적으로 이 Express.js에서 쓰기 편하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려면 Express.js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함께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시면
관련되어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일단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여러분들이 만들 이 패키지, 프로젝트를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안에서 쓰실 여러분들이 웹 엔진을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걸 쓰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으로 EJS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일단은 자동으로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web.js, 그 다음 패키지.js, 그래서 web.js는 우리가 이 웹페이지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js는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패키지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용 파일들, 리소스라던가 이미지, 사운드 파일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라우터가 아까 우리가 패스가 있었죠, 패스. 그래서 HTTP에 뭐 어쩌고저쩌고에 슬래시 하시고 뭐 뉴스라던가 스포츠라던가 이러한 패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줄 웹페이지들이 틀려져야 되는데, 라우팅과 관련된 것들은 라우터에 있고 실제 보여주는 웹페이지는 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디렉토리 구조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안에 들어가시면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npm 인스톨을 하시면 필요한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익스프레스.js를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서 실행하실 때는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 Node.js에서 아까 웹서버를 만들 때 우리가 포트 번호를 주셨던 것처럼 익스프레스.js도 포트 번호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300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실행하시고 우리가 로컬호스트, 그래서 로컬호스트는 현재 컴퓨터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리눅스에서 이 웹브라우저를 실행했다라고 하면 로컬호스트 하시고 콜론 3000번 하시면 되고요. 현재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리눅스에서 if 콘피그를 하시면 뭐가 뜨죠, 여러분들? IP 주소가 뜨죠. 그래서 IP 주소 콜론 3000번 하시면 우리가 외부에서도 현재 이 익스프레스.js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띄워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일단 익스프레스.js가 실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js에서 아까 만들어진 패키지 파일 중에 제일 중요한 파일이 뭐냐? 바로 패키지.js입니다. 패키지.js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 뭐 버전, 그 다음에 뭔가 실행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모듈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퍼그라던가 뭐 몽고DB나 몽크 같은 게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설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 JSON 파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이게 콤마가 마지막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수정하시고 다시 npm 인스톨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이러한 우리가 디펜던시를 보고 이 디펜던시 있는 모듈들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뭐 기존에 있는 요 버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Node.js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두시고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우리가 익스프레스.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또 서버 프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프롬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라우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index.j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dex.js를 우리가 수정하시면 되는데, 안에 보시면 우리가 뭐 서버 슬래시나 아니면 서버 슬래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러한 라우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인덱스와 뭐 헬로 월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라우터 폴더에서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익스프레스.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을 개발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려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일단 코드를 조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익스프레스.js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패스가 있었을 때는 현재 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헬로 월드에 헬로 월드, 웰컴 투 헬로 월드가 되는데, 앞에 보시면 현재 헬로 월드가 있을 때 타이틀에 헬로 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키하고 값이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페이지 보면 현재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저 내용이 바뀌어져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게 되면 인덱스라고 하는 얘가 불려지는데, 여기는 타이틀하고 메시지라고 하는 게죠. 실제 타이틀하고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저 내용, 그러니까 라우터에 있는 저 파일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책자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일단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웹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어떤 기본적인 배경들과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램프라던가 뭐 몽고DB를 이용한 어떤 Node.js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랫단에서는 OS를 리눅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눅스와 우리가 리눅스 사용과 관련된 얘기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 웹 프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램프나 우리가 민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Node.js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 구축과 간단한 프로그램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백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강의라든가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